오리온 2021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87,700원으로서 2020년 말 대비로는 36,30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606%에서 207%나 떨어졌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오리온 홀딩스가 37.38%, 국민연금이 8%, 웨스트우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기관이 5.03%, 토탈 외국인 지분율은 36.1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오리온 홀딩스 지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으로 와서요. 매출은 8천억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5%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100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0%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2배가 높아가지고 스루풋은 2%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율은 1.8%가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좀 안 좋은 적신호라고 감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운영 비용은 2.1%를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36으로서 전년보다 0.05 상승시키기는 했습니다. 결국은 운영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좀 더 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루푼 영업이익은 1310억 원대로서 15.4%가 상승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과는 이익보다 1억 3,4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는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고 회전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 내역에 와서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4억 4,5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원재료는 26억이 증가했고요. 전체 재고는 32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2019년까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다가 2020년부터 들어와서 왜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는지, 이 먹는 그런 과자류 등의 이 평가 손실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 팔리기 때문에 평가 손실 작업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만, 먹는 그 과자류라면은 평가 손실보다도 사실상 폐기 손실이나 이런 거는 처리될 수 있을지언정 굳이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왜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가지고 ABC의 표기 방법은 표준적인 방법으로 어,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10.3%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1%가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210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1.1%나 줄었습니다. 직원 수도 78명이 줄었는데 평균 연봉이 9,100만 원에서 8,6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 오히려 높았던 것은 이때도 한 100명 이상 감원이 된 것 같은데 아마 퇴직급여 때문에 이게 좀 높게 계산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2021년도의 임금은 거꾸로 내려간 거로 산출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도 0.5% 감소했습니다. 그 연봉의 하락은 그래서 주로 이 고임금자들, 주로 그 장기 이 경력자들이 퇴직한 거 아닌가? 퇴직을 당했을 거겠죠. 네. 이런 상황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 그 1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은 표준적인 방법이고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회사가 제시한 건데 그 갭이 1억 5,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고자산의 원서라는 게 있는데 이 원서라는 게 저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원서의 증감액을 가감해 보니까 갭2가 나오는 것을 거기까지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숫자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갖다가 비교해 보니까 그거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원서까지 그 오리온은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원서가 뭔지 저도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마치 이 작업은 탐정이 단서를 추적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끙끙거리고 찾아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2단계는 패스했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요, 현금이 37억이 나갔는데 재고는 32억 분이 증가를 하지 않았다. 약 5억 원의 현금이 어디론가 날라갔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타 기업도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및 환입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하는 게 보통인데 그걸 해 주더라도 갭2로 이 금액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서는 아니고요. 원서의 증감액은 아니고 자관 이 현금 쪽에서는 이게 전체로 한 거니까 원서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금액이 무엇인지 이 불투명한 부분입니다. 현금은 어쨌거나 일치시키게 보여줘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이 좀 문제로 보입니다. 경영평가지표에 와서요.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그 투명 가정도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그 수금 속도죠. 상승이 됐고 향상이 됐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상승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원재료 가격의 그 인상률을 산출하기 좋게 회사는 데이터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금액들이 나와 있고 단가들이 매입 비중도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가격이 있고 내수 가격이 있는데요.
유지류, 당류, 유제품류, 코코아류, 이 원서류인가 아까 그것이 서류라는 것 모양인데 이게 별도로 분리가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뭔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 인상률에서 매입 비중액을 곱하면은 가중평균 인상률이 나오겠죠. 이걸 다 더했더니 여기는 안 보입니다만 13점 몇 프로가 나옵니다. 단순 평균할 때는 11.2%로 산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가중평균 인상률을 가지고 나중에 또 추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유명한 초코파이 가격은 2.1% 가격을 인하를 시킨 거로 나옵니다. 또 예감이라는 제품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0.3%, 가격이 오른 것은 포카칩이 1.6%, 고래밥이란 게 1.6%, 이렇게 상승이 돼가지고 이거를 뭐 단순 평균 뭐 하든 어떻게 하든 제품 가격 상승은 인정이 되는데 이 인상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원재료 상승 가격에 대해 원재료 가격 상승이 13점 몇 프로니까 상대적으로는 하락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오리온은 원재료 가격 상승 압력을 제품 가격에 크게 반영시키지는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산성 상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상승은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킨 것이 중요 역량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됐지만은 회사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높였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 상승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가 상승 압력을 해결하는 길은 오로지 재고 자산을 줄일 수 있도록 재고 회전율을 크게 상승시키는 것이 이익을 보전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현금 재무제표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없고 거꾸로 감가상각 등으로 95억 원이 감소했고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도 32.5%에서 31.2%로 내려갔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900억 원대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17.3%, 전년보다 0.8% 하락했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으로 보겠습니다.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은 이게 이익 배당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이 채권자한테 61억 원대를 갚았고 전년도에는 615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그 레버리지율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계속해서 갚아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이 이익 배당률에 해당하고 ROE로 보면은 그 높은 배당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은 그 다른 주식 선택권에 의한 뭐 그런 자금이 유입이 돼가지고 오차가 나는 오차라기보다도 그 ROE율이 줄었습니다. FEM 최종 604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4%로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양호하게 증가를 했고요. 이익잉여금은 39.1%로서 전년보다 10%가량 상승했습니다. 자본 성장률은 1.41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스르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르프 분석을 했을 때
그 나온 어떤 그 팩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미래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스루프 회계가 단순하고 편리한 길을 제시해주는 훌륭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BC 프레임이 있는데요. 굿 이너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ABC 프레임이 있는데 이 산식에 대한 거는 나중에 시간이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그 방송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거를 그 판매자 입장에서 사업 계획할 때도 좀 이거를 써먹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납품업자로서 견적 가격을 내는 전략으로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쌍방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 스루프 그 회계가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그 강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자, C프레임부터 얘기하면요. 주로 이 납품업자 입장에서 매출 재료비가 14% 올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증빙으로서 이제 다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운영 비용은 그대로 뭐 우리는 뭐 인상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는 원가 절감해서 인건비도 안 올라가고 뭐 이런 악조건 쪽에서 매출 재료비분만 인정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하는 거죠. 프로핏은 저기 그 50%는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벌어야 나중에 임금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 나머지들은 그냥 이 운영 비용은 그대로 두고 이익만 50%를 더 좀 우리가 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견적 가격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원으로 하면 91만 5,183원에 납품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년도보다도 13% 인상해달라는 요구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갑의 입장에서, 구매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 이게 손익분기점에 의한 뭐 의사결정 방법인데요. 그 운영 비용 좋다 그대로 둔다면 이 프로핏 50% 인정하고 손익분기적 산식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90만 원이면 되네. 90만 원에 깎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매출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그 굿 이너프한 랭지 범위에 들어갑니다만 1%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2%만 인상합시다.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 진짜 그 실행하는 그 이 액츄얼 쪽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히든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겠죠. 자, 14%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져가는 거고 우리 내부적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건 외부 역량에 의해서 올라간 거니까 이건 올라가는 거 전적으로 그냥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고 대신 그 이 스르픈율을 1%만이라도 올려보자. 또한 재고 회전율을 전년도 수준은 우리가 운용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최소한 매출 목표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9,133억 원은 해야 된다. 또 판매 가격이 9,133원, 91만 3천 303원은 받아야 된다. 이러니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걸 단가로 본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 전년도 그 단가보다도 또는 매출 목표보다도 13%는 더 해야 된다. 가격도 인상해야 되고 매출도 그만큼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9.7회전이나 20회전이나 그냥 전년도 수준 정도만 하고 그 원재료 비율만 적용한다면은 이 판매 계획을 얼마로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이제 13%만 우리가 더 노력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기업 내에서는 좀 도전적인 목표로
슬픈율이 61%인데 70%까지 올려봐 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렸다면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것도 올라갑니다. 이게 PPT 화면이라면은 엑셀 그 시연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녹화할 때는 이제 그 기능이 되지를 않네요. PPT에서도 엑셀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회를 저는 가질 겁니다만은, 잠깐 이렇게 이 스루풋 회계가 의사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훌륭한 도구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